2025년에 제가 잘 쓴 세럼들 부문별로 모아서 과장 광고다. 사람들이 피부가 하얘서 다 얇은 줄 아는데 얇은 사람 중에는 가장 두껍거든요. 가장 효과 좋았고 가장 비싸요. 솔직히 너무 비싸요. 오, 진짜 사용감 좋다. 피부과가 망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사실상 피부에 정말 효과가 좋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딱 2주 쓰면은 아침에 샵 가잖아? 그러면은 언니 좀 하얘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올해 마지막 세영 채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크림 연말 결산에 이어서 2025년에 제가 잘 쓴 세럼들 부문별로 모아서 부문을 어떻게 나눴냐면요. 속건조, 결, 주름, 그리고 레티놀, 광, 항산화, 미백, 안티에이징, PDRN 서비스 파트로 아이크림이랑 오일까지 해서 제가 좀 나눠봤고요. 속건조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데코르테 리포솜 에센스 역시나 속건조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그냥 소개를 하지 말까? 그렇다고 해서 소개를 안 하는 것도 거짓이야. 이걸 쓰면 뭐가 제일 좋은데 1순위로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속건조예요. 리포솜이 뭐냐면 캐리어 가방 같은 역할을 하는데 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겹겹이 쌓여 있어요. 깊숙이 들어가는 동안에 옷을 벗듯이 풀어가면서 피부 속에 부족한 부분에 딱 찾아 들어가가지고 기능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영양분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세럼 한 방울에 무려 1조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퍼스트 에센스거든요? 세럼부터 바르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바르면은 되게 물처럼 퍼져요. 피부가 좀 유연하고 말랑말랑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공기가 이렇게 건조한 계절 같을 때는 요걸 앞에 꼭 써주고 사실 저는 사시사철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음 속건조 아이템은 아이오페 XMD 스템 3입니다. 처음에 이거 교육을 들었을 때 과장 광고다. 피부과 시술보다 두 가지 지표에서는 우위, 나머지 지표에서는 동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 아프고 효과 좋다는 그거랑 비교해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거니까 찐인가 본데 하고 썼더니 진짜 좋아요. 진짜 속건조가 잡혀. 워터리한 느낌의 에센스 제형이거든요. 1, 2주 정도 쓰다 보면은 지금쯤 되게 내가 건조해가지고 좀 갈라질 쯤인데 좀 피부가 편안하네? 답답함이 좀 덜해졌다. 사용감이 편안하고 마일드해가지고 도전하기 좋다. 또 하나의 속건조를 잡는 아이템, 이제 랑콤의 제니피크 그 리뉴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거에 이제 3가지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베타글루칸이 들어가 있어요. 항산화 조절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이 베타글루칸을 이제는 3세대 보습 성분으로 쓰고 있거든요. 백화점 럭셔리 뷰티에서 베타글루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보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랑콤이 선구자로서 그 베타글루칸을 이 안에 넣었다. 재생이라든지 바이오리듬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NRF2라고 하는 우리 몸의 리페어를 담당하는 세포가 있어요. 역시나 항산화 조절 단백질인데 각질 세포의 존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이 시너지 효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다. 이건 진짜 제가 느꼈던 건데 피부의 치밀도, 그 치밀도에서의 지표를 되게 잘 받았어요. 사람들이 피부가 하얘서 다 얇은 줄 아는데 얇은 사람 중에는 가장 두껍거든요. 이 친구도 제형감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왔고 그냥 원래 쓰는 올인원 에센스가 있고 그냥 속보습만 한번 추가해서 쓰고 싶어요 하면은 XMD 스템 3. 올인원 에센스도 없고 속보습도 하는 겸 쓰고 싶어요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된다. 딜이 좋을 때 사는 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백, 퍼셀의 글루타치온 앰플 장벽 케어 해준다는 그것도 되게 좋기는 한데 저는 얘가 더 좋더라고요. 함량이 무려 5만 ppm이 들어가 있는 원액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냄새, 방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숨을 참으면서 바르긴 한다. 대신에 빠르게 좀 휘발되는 느낌이기는 해요. 이거 완전 물이에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얘져요는 아니에요. 제 피부가 21호에서 20호가 됐어요. 막 그 정도로 하얘지냐? 그건 아니긴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컨디션 중에 가장 뽀얄 때 있죠. 가장 좋은 컨디션의 피부일 때로 보인다. 용량이 컸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는 진짜 꾸준히 쓰고 있어가지고 얘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스위스 퍼펙션의 RS28 레디언스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효과 좋았고 가장 비싸요. 솔직히 너무 비싸요. 이게 본체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꾹 누르면 비타민 파우더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한 1분 정도 흔들어줍니다. 4일 정도 안에 쓰는 게 가이드.
브랜드예요, 여러분. 꼭 무조건 선크림 잘 발라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스포이드를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셀룰라 액티브 아이리사 예전에 그 크림 연말 결산 때 설명했잖아요. 비타민C 유도체도 있고요. 비타민 B3 천연 보습 인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 및 유도체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서 안 쓰는 성분이야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딱 2주 쓰면은 아침에 샵 가잖아? 그러면은 리아랑 가원이 언니 좀 하얘진 것 같은데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올해 한 3번 정도 실험을 했어요. 근데 3번 다 똑같이 2주 정도 쓰니까 하얘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효과 제일 좋다.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세연이한테 테스트를 시켜봤어요. 세연이가 하얘진대. 근데 4일에 쓰려고 했더니 진짜 많이 발라야 되더래. 지성, 수부지이신 분들은 양 조절이 필수일 것 같고요. 솔직히 매일 쓰는 건 너무 돈적으로 부담되고 웨딩 직전, 중요한 행사 직전 피부가 탔다. 그때 복구용으로 빠르게 쓰는 거 그 정도로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모든 고자극과 고함량에 절여진 피부라서 그냥 이거랑 이거를 같이 써줘요. 결 부분입니다. 아리까리 소개해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조금 더 써봐야 되는데 크림 연말 결산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스위스 퍼펙션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몽트레 지역에서 만들었고 아이리스 저메이카를 셀룰라 액티브 아이리사라고 하는 고유 성분을 만든다. 안티에이징을 넘어 리버스 에이징을 말하는 브랜드다. 왜 결로 뽑았냐면은 피부 미쳤다 이럴 때가 있는데 항상 얘를 쓸 때예요. 결 케어에 너무 좋더라. 시세이도 파란 자차고 세럼 파운데이션이고 필요 없고 시세이도에서 스킨케어 갑은 얘예요. 진짜 좋은데 첫날 쓰면 좀 대번에 알 수도 있어요. 오 진짜 사용감 좋다. 동백을 꽃부터 씨앗까지 다 쓰는 거는 브랜드가 많이 없는데 우리 브랜드는 그렇게 쓴다. 발효카멜리아를 써가지고 2%만을 미용 성분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3.4배 높은 아미노산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피부의 노화를 무려 반 이상 가까이 낮춰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에 진짜 최고다. 맨질맨질한 물제형이에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써도 너무 괜찮고 좀 쓰면은 확실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써보고 싶다 하면은 시세이도 먼저 추천을 드리고 나는 조금 돈 써볼 의향이 있다 하면은 가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광채 그리고 PDRN 파트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PDRN 제품을 써보니까 일단 편안한 거랑 좀 광이 예쁘게 반질반질하게 도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섞어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품은 3개예요. VT에서 만든 그 PDRN, 듀얼 이펙트 앰플, 마지막 라비앙 이렇게 3가지를 가져왔어요. VT에서 만든 PDRN 식물성 PDRN이고요. 동물성 PDRN이다. 식물성 PDRN을 PDRN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연어의 DNA 염기 서열의 핵산 조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PDRN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카카오가 들어가야 초콜릿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텔라를 초콜릿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거기에는 카카오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지면 초콜릿은 아니죠. 하지만 공통점이 뭐냐? 맛있다. 목적과 효능을 준다면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써보니까 좋아요. 저도 리들샷으로 입문했지만 PDRN이 더 좋은 것 같아.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약간 우유 같은 느낌의 밀키하면서 유분맛 같은 게 있거든요. 블렌딩되는 그런 느낌이고 촉촉하면서도 얇은 광이 돌아요. 화장 전에 쓰기에도 되게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리쥬란 힐러 맞으시잖아요. 피부과에서. 그 회사에서 만들었고 PDRN 기술의 원조격이 되는 제약회사다 보니까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피부과에서 맞는 그 스킨 부스터랑 성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주사로 주입하는 거는 PN, 화장품에 들어가는 게 PDR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게 입자가 훨씬 작죠.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어가지고 저는 가격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제형감은 풍부해요. 끈적이 없고 오히려 약간 물 같은데 도톰한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탕후루 발라놓은 것처럼 광이 촤르르 하고 돕니다. 지성이나 수부지나 어리신 분들은 엄청 좋아할 스타일의 텍스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라비앙의 앰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일제랑 이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제는 동결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병이 되게 많이 깨진대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회수율이 엄청 좋진 않은데 원료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결건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쓰는 건데 이 100%는 이제 PDRN 100%를 말하는 거고 알래스카 연어를 캐나다에서 잡아가지고 프랑스 원료사로 가져오는 과정에 그 제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 같아요. 반질반질 또 윤이 나면서 보습이 되기 시작하는 원료로 보면 저는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쓸 것 같고요. 가심비가 또 워낙 좋다 보니까 사용감은 되게 괜찮다. 그래서 이건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된다. 셋 다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제 주름 케어 제품이랑 항산화 제품인데 브랜드가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연결해서 소개를 할게요. 주름 케어 제품 같은 경우는 피티옥스 안티에이징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주름 케어로는 역시 저는 얘가 1등인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자체 임상 실험을 했다. 눈 밑주름 좀 짧아지고 연해진 거 있었고 팔자 쪽 되게 드라마틱하게 결과 나왔던 거 이거 이미 세모님들한테 저희가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나이가 들면은 미세하게 풍선에 바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주사 자국이 남기도 하고 언제 맨날 그거를 맞겠어요. 데일리 케어로 쓰기에 가장 좋았다. 최근에 그 업그레이드된 임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피부과 시술 이후에 같이 쓰면 시너지가 좋다더라. 물제형이거든요. 흡수시키고 나면 점점 쫀쫀해지는 느낌? 그리고 약간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접착제에서 날 것 같은 미세한 향? 첨가물을 안 넣어서 나는 향이에요. 약간 좀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수분인 제형으로 한번 풀어주신 다음에 베이스 바르고 쿠션 올리면 조금 더 바르시기 편할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항산화 앰플이고 순수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데 꼭 이거여야만 하냐는 아니긴 해요. 다른 데 거 써도 되는데 저는 이걸 왜 쓰냐면은 원조라서 R&D에 쓰이는 비용이 정말 많다고 하고 쉘던 핀넬 박사님인데 30년 항산화 외길 인생을 걸었어요. 그분이 알게 된 게 3가지 골든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 pH 농도가 약산성일 때 가장 효과가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C 농도가 순수 비타민C 15%일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른 다음에 두드려 30초 정도 자외선 차단제 써주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시페룰릭 써보는 거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유명한 건 이유가 있다. 그 다음 레티놀. 저는 레티놀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받는 피부는 아닌 것 같아요. 비타민 A 한 종류인데 이 비타민 A를 잘 쓰면 피부과가 망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사실상 피부에 정말 효과가 좋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래도 레티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즘에 좀 꾸준하게 쓰고 있는데 다 비교를 해보니까 레티놀은 이 2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오페 랩틴올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광고가 많이 뜨다 보니까 살짝 유명해서 유명한 느낌이어가지고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최초의 레티놀을 그 상품화를 진행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11세대 레티놀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쓰기 어려운데 아이오페가 어떻게 했냐? 레티놀이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가 있잖아요. 자극 요소를 제거했대요. 분자구를 편집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레티놀을 자극 없으면서 그 효과성은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날부터 냅다 발랐는데 정말 자극이 없었다. 레티놀 세럼이라는 거 모르면은 그냥 로션인가 싶을 정도의 편안한 제형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바더인데요. 바더 박사님이 만들었고 이 브랜드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봐요. 왜냐면 제가 두바이 갔을 때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에 묵었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입점되어 있더라고. 노란 빛깔을 띠고 있고요. 로션 제형입니다. 고효능 제품들을 많이 써온 피부라서 괜찮아서 그랬는지 편안했다. 2가지는 레티놀 쓰겠다 하면은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이다. 올해 제가 빠져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NAD. 콜라겐처럼 원래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조효소 중에 하나예요. 하버드 그 의학 교수님의 노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기재가 된 적이 있었고 500가지가 넘는 일을 관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항산화에 관련된 것도 엄청나게 많이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에서 그 함량이 떨어지는데 화장품으로 나온 거고 LG생활건강에 이제 더후에서 나온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앰플 말고 제가 에센스로 먼저 입문했는데 왜 앰플로 갈아탔냐면 5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함량 더 높은 걸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고 있고 찬망거리는 제형이고요. 에센스는 약간 이렇게 쫀쫀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이 NAD가 흡수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분자의 배열이 크대요. 그거를 살짝 재결합해가지고 피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한 기간이 굉장히 길다. 신뢰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서비스 세션을 진짜 짧게 페이스 오일이랑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겔랑만 써요. 유스 워터리 오일 세럼 성분적인 부분도 너무 좋고 압도적으로 편안한 제형감. 막 흔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비즈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섞어주시던지 바닥에 돌려주세요. 아이크림 부동의 1위 알고 계시죠? 시슬리 아이크림. 어느 정도 되직하면서 밀도 있는 끈적이지 않은 제형감. 대적할 만한 상대인 폴라의 BA 아이크림 너무 좋더라. 얘도 한 꾸덕, 한 밀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1등은 시슬리 아이크림이다. 이거 2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제품으로만 가져와서 소개해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에 한 살 더 먹으니까 피부 나이는 한 살 꽉 차게 먹지 말자. 관심 가는 제품 있으면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세이영 컨텐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밌고 알찬 컨텐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입까지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